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하락했지요. 코스피와 코스닥.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FOMC 회의를 앞두고 0.25냐, 0.5냐, 뭐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나더라도 확실한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또 시장이 출렁일 것이고, 향후 앞으로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네, 요렇게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아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빨리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냐, 계속 흔들리면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구간이고, 네, 사실 그 누구도 요즘 같은 장에 뭐 행복하게 활짝 웃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국인 애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잘 훈련된, 너무나도 잘 훈련된 사냥개들 같아요. 약간의 이상한 감지만, 냄새만 나더라도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벌어보겠다고, 그냥 하락만 하면 주구장창 사서 기회는 이때다, 분명히 올라간다.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 포지션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영원히 이렇게 하락할 수가 없지요. 네, 결국에는 반등합니다. 그 반등을 기다리면서 또 반등할 때 매도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상당히 스마트해진 우리 개인 투자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더라도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네, 그만큼 하락할 대로 했고, 밑에 지지 라인이 확실하면서 실적이 정말 이제 동반되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간다면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이 날 것입니다. 시즌 오늘 뭐 하락 맞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뭐 오늘 하락 뭐 예견이 돼 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장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뭐 참 답답합니다. 개인이 오늘 11만 6천 주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7만 1천 주의 매도, 기관도 4만 8천 주의 매도, 네, 금융투자도 오늘 매도가 나왔고, 뭐 개인의 매수 빼고는 오늘 뭐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던 날입니다. 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차치하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그전부터 비중 많은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뭐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팔아라, 말아라, 기다려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릴 때 이 데이터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던 뭐 이런 데이터를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즌이라는 종목은 사실 그런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우상향을 하고 있죠. 지금이야 사실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점 대비 30%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하면 와 선방하고 있다, 그래도 진짜 좋은 주식이니까 안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로만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지금 하락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방은 단단합니다. 오늘도 이 안 좋은 장에서 그래도 7만 원을 지켜주면서 보합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그 지난 과거를 보면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뭐 IMF, 또 그다음에 뭐 9.11 사태,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러 가지 큰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지금 만들어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전하다. 삼성전자는 빠져도 이 정도까지는 정말 잘 지켜줄 것이다. 어쨌든 간에 기승전 상승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CGN이 삼성전자에 비하면 데이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난 과거를 봐야 창업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꾸준히 그냥 주가의 움직임이 없다가 아주 특수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엄청난 그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텐베고 무려 저점 대비 한 13배, 15배 정도까지 점프를 했다가 다시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폭등한 그 결과 이제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10,000원이라고 그 기준을 보면 그래도 지금 뭐 한 5배 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GN의 주가 방향을 읽는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CGN의 방향을 그나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자,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허무맹랑한 면도 있고 불투명한 면이 좀 있죠. 하지만 이 바이오와 또 다른 섹터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뭐 배터리 회사라든가 분명히 지구의 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 내연기관차를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2030년까지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예상을 할 뿐입니다만은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2030년 이후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지만 확실한 미래 설계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것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20일부터 뭐 30일까지의 데이터, 그리고 4월부터의 데이터가 원래대로 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매출은 꺾여 있고 꺾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죠. 비코로나 매출이 뭐 그 전년 대비 뭐 33%가 증가했다고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매출의 그 정도 상승폭은 사실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매출이 꺾이는 그 곡선보다 비코로나 매출이 상승하는 곡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완만하게 올라오게 되면 전년도보다 코로나 매출이 예를 들어서 1조에서 1,000억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비코로나 매출이 비슷하게 뭐 6, 700억 정도는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하락한 만큼 비코로나 매출이 비슷하게 1,000억 정도 상승하던가, 이렇게 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쭉 보이면서 회사가 성장해 가야지만 주가가 시장에서 볼 때도 이 코로나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을 연간으로 보면 그닥 크게 뭐 감소하거나 하지 않네, 다른 매출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면 PR을 많이 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인간의 생명공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진단 키트들이 개발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래가 참 밝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코로나 매출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급격히 꺾일 경우, 그러면서 또 비코로나 매출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점에 물려 있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지 못한 음, 그 부분은 뭐 우리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이쪽 저는 이 기술력은 인정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난 먼 미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시젠 같은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전 세계적으로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몇 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자 진단, 네. 시젠처럼 이렇게 분자 진단을 토대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회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진단키트 회사만 봐도 뭐 뻔히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천정윤이가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 시장에서 그 제품이 얼마나 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뭐 제가 뉴스를 언급하진 않고 있는데, 또 뭐 델타 크론, 네,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뭐 해외에서 발견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WHO나 뭐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뭐 걱정할 수준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오미크론과 이 코로나에 대해서 물론 중국은 지금 뒤늦게, 예,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확 늘고 있습니다만은 그닥 세상은 이젠 뭐 알아서 중국 니네 알아서 잘 막어 보세요라고 할 뿐이지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전체 다 새롭게 리셋하고 새로운, 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진단 키트를 발명해서 시장에 내놓았듯이 시즌에서 새로운 엄청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가장 먼저 진단 키트를 내놓으면 엄청난 또 상승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그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먼 미래, 네, 시즌의 주가는 시즌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시즌에 주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군가 내 친한 후배라든가 내 동료라든가 내 가족이 지금 여러분 처한 상황에 똑같은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뭐라고 조언하실 겁니까? 그래, 좋은 기업이니까 믿고 기다려 이렇게 조언하실 건지, 아니면 팔고 뭐 새로운 종목으로 다시금 재기를 노려봐 이렇게 얘기하실 건지, 그렇게 어떻게 조언하실 건지, 그 조언, 바로 그 조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답입니다. 그리고 저도 암암리에 제 영상을 통해서 거의 항상 끝부분에, 제 영상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네, 저도 충분한 그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자,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자, 그래도 힘내시고, 네, 끝까지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